2010년에 그렇게 시작했던 다방에 이어서 두 번째 성수동. 이때만 해도 지금은 성수가 굉장히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금 움틀움틀 이렇게 시작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또 선택하신 이유나 책방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역보다는 책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네. 다방에서 책방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고민이 컸는데 책이라는 게 가장 커피랑 잘 어울리고 사실 북카페들도 많이 생기지만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혹은 오래된 것들 중에는 책방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네. 책방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장소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가 그 성수동이 카페 거리로서 조금씩 유명해지고 이제 멋진 카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저희 맥심 커피 믹스는 모든 소비자들이 맥심 커피 믹스만 마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소비자들의 이 커피 인생, 커피에 대한 여정이 다채롭고 풍부하고 정말 좋은 경험들로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커피도 즐겨보고 이 커피도 즐겨보고 여러 가지 커피를 즐겨보는 거죠. 물론 이 맥심 커피 믹스도 같이 즐겨보시다가 나한테 정말 맞는 취향, 나한테 정말 맞는 정말 좋은 커피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커피들 중에 하나로 맥심 모카골드, 맥심 커피 믹스가 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벌써 50년이 된 회사인데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50년 동안 커피를 가장 많이 뽑고 있는 커피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가 더 번영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성수동이라는 카페 거리를 조금 더 우리가 멋지게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때 나눴던 지금 이 모카 라디오도 2장짜리 그 팸플릿을 나눠드렸었는데 모카 책방 때도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그 주변에 갈 수 있는 카페 그리고 맛집들, 공방 이런 맵들을 다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카 책방만 경험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멋진 카페들도 경험을 해보시고 맛집, 공방 이렇게 성수동을 하루 동안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시길 바랬어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성수동 관광 지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모카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성수동의 전체를 새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 뭐 우리 것만 와야 돼. 우리만 경험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찌 보면은 동네 전체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선을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제주도 모카 다방은 되게 좀 한적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깊은 경험 이런 걸 그런 기조를 갖고 오셨는데 이제 책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또 그런 경험도 하셨군요. 그 다음에는 부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사진관이라는 것도 정말 사라져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관에서 굉장히 또 뭉클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관에서의 어떤 경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책이 되게 자연스럽게 커피랑 붙었다면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되나 늘 네. 끝내놓고 지금도 라디오 끝나고 뭘 해야 되나 큰 고민인데 네. 사진관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진관이란 게 되게 사라지지만 추억이 있는 테마라는 걸 잡았고요. 사진관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커피 한 잔과 내가 찍은 사진을 놓고 오래 보지 않았던 혹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브랜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또 마케팅 지니어스가 또 그걸 또 알아봐 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이후로부터 브랜드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네. 되었어요. 이게 저희
여기 이 장소도 그렇고 이전 장소들을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 체험이라고 해서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엄마랑 같이 왔다든지 3대가 같이 왔다든지 혹은 뭐 헤어진 지 오래된 동창들이 모인다든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 시발점이 아마 이 사진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테마를 잡을 때 우리가 세대별로 소통할 수 있는 테마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네. 해서 좋은 캠페인 테마의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관 같은 경우는 꾸로 나가서 동네 어르신들 사진 찍어드리는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고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향수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정 사진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 않고 장수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장수 사진들을 목화 사진관 현장에 오시기 힘든 분들에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찾아가는 목화 사진관 서비스 네. 같은 개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해 주셨고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좋았던 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정말 영정 사진 했을 때의 느낌과 그게 장수를 기원하면서 정성 들여서 그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 느낌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활동이라도 그런 기획들이 굉장히 좀 세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주에서 우체국, 작년에 진행하셨던 그 모카 우체국 그때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 중에서 그립고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낡은 우체통을 보았어요. 근데 저희 우체통 지금도 있는데 거의 카톡이나 이메일 때문에 쓰지 않는 편지 이거 참 커피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일 주목했던 건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경험한 것들을 확장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편지의 역할인 것 같아서 편지로 설정을 하고 그곳이 잘 어울리는 힐링을 줄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브랜드가 지금은 뭐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팔고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그 개개인에게 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그게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오래 지속되면서 내 인생에서도 의미를 갖는 그 한 조각을 만드는 게 모든 브랜드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동서식품의 이 모카골드가 그걸 너무 잘 해오셔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이때 우체국에서 하셨던 액티비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특정 사례보다는 이 모카 우체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아날로그 경험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안 해본 지 오래된 손편지를 쓰는 활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영상편지라는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카메라로 세팅을 다 해놓고 뒤에 편지지 같은 배경을 넣어놓고 실제로 내가 나와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것이 이제 카톡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로 영상의 형태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참 좋았던 게 그거를 찍는 분들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떨리고 이러한 순간인데 굉장히 떠듬떠듬 떨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런데 정말 그 진심이 드러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은 선생님 부모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이게 디지털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가는 메시지지만 그 안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감정 네. 아날로그적인 정서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디지털 캠페인이 아니라 여전히 디지털의 툴은 타고 가지만 여전히 이거는 사람의 캠페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아무리 디지털 세대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이제 라디오
7월 달까지 진행될 이 모카 라디오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홍혜영 프로님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소개를 드리면 이 부스가 지금은 저희 행사 때문에 비어져 있는데 항상 DJ분이 상주해 주시면서 신청곡과 신청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커피를 받는 곳 옆에 보면 사연지가 있어요. 사연지에서 자신의 사연도 쓰고 원하시는 노래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캠페인에서도 저희가 집중하는 게 유튜브 채널 라디오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그곳에서 다시 듣고 아마 이 방송도 거기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오늘 알았고요. 네. 그렇게 아날로그에서 시작되고 오프라인에서 시작되지만 그 감성을 조금 더 디지털로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생긴 게 조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아까 일찍 와서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남기셔서 DJ가 읽어주시는 걸 듣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퇴사하고 오셨대요. 여자분이었는데 오늘 퇴사하고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남기는 어떤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마케팅을 전공하시거나 또 마케팅 사이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오셨어요. 그래서 경험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를 5년 동안 하시면서 얻으신 인사이트 이게 이 책에 이제 조금 10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한 4가지 정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박한 진심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나눠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 소박한 진심이라는 게 이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모카골드가 대단한 브랜드고 정말 멋진 제품이고 맛있어요, 최고예요를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교육받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사이에 놓고 마주 앉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경험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칼로 딱 잘라서 보면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그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감히 모카골드가 그 중에 한 순간을, 다만 한 순간을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먼 미래에 내가 모카골드 패키지를 지나가다가 봤을 때, 아니면 이 합정동 당인리 발전소 근처를 지나갈 때, 아니면 오래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을 때 그때 그 친구랑 여기 왔었지. 네. 이런 식으로 멋진 경험으로 멋진 네. 기억으로 남기를 바랬어요.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가 좋은 경험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커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순간이 얼마나 빛나게, 이 순간을 얼마나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저희는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네. 욕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구성하고 실행 계획을 짤 때 여기에 주인은 고객이고 오시는 주도권은 모두 오시는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가이드를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오시면 뭐 여기 앉으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커피만 딱 쥐어드리고 공간은 원하시는 만큼 즐기시고 원하시는 곳에 앉았다가 가세요. 저희는 개별적인 터치 없이 이 공간의 주도권을 온전히 오신 분들에게 다 주려는 게 바로 소박한 진심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가 고객을 볼 때는 고객의 어떤 뭐 페르소나 이렇게 설정하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팔아야 돼, 이런 데이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복잡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시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소비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결론에 항상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장만 열어주자.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주인공인 공간이니까라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출퇴근길에 많이들 테이크아웃 카페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랑 이 공간이 조금 다른 곳으로 느껴지기를 바랬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막 정신없고 바쁘고 이런 최첨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느긋하고 사람이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북이 아니라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바랬어요. 네. 그것이 소비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만 있게 하는 장을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으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넉넉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후에도 좀 계속 친구분들 만나러 또 이쪽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계속 뭐 고객들한테 뭐 이걸 하세요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해주세요라고 약간 좀 뭔가 아첨하는 느낌? 이런 거 없이 진행했다는 거, 이런 느낌이 서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이 모카골드의 공간들을 자발적으로 좀 확산시켜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저희가 캠페인을 계속 기획하면서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있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 고민을 하는데 점점 변화하는 건 초반에는 TV 광고도 막 틀고 이거를 홍보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고객이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인스타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그런 자발적인 마케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꾸미는 데 더 신경을 쓰고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도 은근 이 모카골드 이곳이 인생 사진 건지는 스팟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컨텐츠 와서 즐기는 이곳을 꾸미는 것들이 고객의 팬덤과 자발적인 마케터로 만드는 데 큰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1년에 90억 잔을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캠페인을 계속 지속해 오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모카골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카골드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맥심 사냥이라고 그러죠. 뭐 이거를 진하게 녹여가지고 스틱에 넣어서 얼려 먹는 그게 작년에 잠깐 시끌시끌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자발적인 바이럴들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이 캠페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더 많은 경험 마케팅 노하우들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네. 4만 원이라고 하시면 아마 온라인에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동일한 규격 그 제품 대비 약 5%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이고 이 카카오 프렌즈 이 굿즈가 가격 인상 폭 대비 2배, 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점들을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점들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팀 내부 마케팅 동료들과 열심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자 이제 브랜드 시작한다 빨리 땅 사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근데 그게 막 부동산적인 감으로 명당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뭐 청사포라든지 전주 한옥마을 앞이라든지를 정했고 근데 마침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먼저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그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생겨났던 운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힐링이 되고 접근성이 좋고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은이네 너무 한 세대가 점거하는 그런 곳은 피하려고 하다 보니 운이 좋게 그런 시류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커피와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순간,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이 시간이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카골드 경험 마케팅 북토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